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사업 아이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짱구에 나오는 유치원 버스에는 버스를 운전해주시는 두목님과 버스를 운전해주시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9인승 이상 통학 차량에는 운전자 이외에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를 반드시 태워야 한다는 세리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학원 버스들은 보통 기사님 한 분이 운행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원 버스에 잘 탔는지 항상 걱정하고 궁금해하는데 현장과 가정 간의 유일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전화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도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었는데요. 학부모들의 셔틀버스에 대한 문의는 끊이질 않고 등록 학생에 따라 매학기 노선을 새롭게 짜야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원버스는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평균 좌석 점유율이 고작 38%에 불과하다고 하며 보호자를 태워야 하는 순간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타트업 한 곳이 설립되었습니다. 한효승 대표는 자신이 직접 겪은 학원버스 안전 문제에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2016년 학원 차량 공유 플랫폼 옐로우버스를 서비스하는 모빌리티 스타트업 리버스랩을 설립하였습니다. 리버스랩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아이의 안전이라고 하는데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버스 기사에게는 체계적인 계약 관계를 제공하고 학원에는 행정이나 비용에서 운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에게는 아이가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시켜주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옐로우버스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아이의 승하차 상황을 전하고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노선과 정류장을 설계한다고 합니다. 옐로우버스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1년간 크게 성장했는데요. 정상호 학원이나 웅진학습센터, 서강 SLP 등 대형 학원을 비롯하여 지역적으로는 분당, 수지, 광교, 죽전에서 대치동과 압구정, 대전, 전주, 영종도 등지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270대의 에듀버스에 옐로우버스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교통 소외 지역의 학생들에게 교육권을 확보해주는 수단으로도 옐로우버스의 활용 가치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리버스랩은 최근 CNT테크로부터 2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해냈습니다. 영화 극한직업에서 잠복 근무를 하던 중 인력사무소 차에 타게 되는 공명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가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상황에 따라 필요 인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건설사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그때그때 필요 인력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 4시부터 인력사무소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필요에 따라 임의로 각 현장에 보내지게 되는데 이때 대기 시간이 적지 않게 발생하기도 하고 일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전에 일자리 정보 등 정보의 비대칭 문제 때문에 매일 고용 불안과 근로비 효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이나 노동력을 측정하기 어렵고 인력 부족과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빈번하게 겪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적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한 스타트업 한 곳이 있습니다. 김세원 대표는 2019년 HDC 그룹 사내벤처에 선정된 이후 이듬해 웍스메이트를 설립하였습니다. 웍스메이트는 모바일 플랫폼 가다를 통해 건설사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겪는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건설사가 가다에 구인 공고를 올리면 구직자가 모바일로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매칭은 근로 전날 확장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면 되고 임금 또한 계좌로 당일 지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새벽에 직접 일감을 구하러 나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건설사는 평가 시스템이나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근로자의 경력과 출근하는 사람의 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다는 관리자들의 근로자 평가와 근로자들의 경력사항 등 주요 데이터를 축적하여 최적화된 매칭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다는 모바일 플랫폼에 익숙한 20, 30대 젊은 회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누적 건설 근로자 72,000명, 누적 건설 일자리 매칭 62,000건,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누적 임금이 7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출시 15개월 만에 빠르게 성장해 왔는데요.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투자 파트너스로부터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여행 계획을 짤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저는 숙소 선정에 꽤 공을 들이게 되는데요. 이래서 호캉스를 가게 되는 건가 봅니다. 호텔의 가장 좋은 점은 개인적으로 침구인데요. 깨끗하고 푹신하고 무엇보다도 빨래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텔 침구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1, 2년에 불과할 만큼 짧다고 하는데요. 숙박이 마무리될 때 객실의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가 교체되고 숙박이 진행 중에도 필요에 따라 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들을 세척해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로 버리거나
버리거나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아주 살짝 손상된 시트나 이불 커버도 버린다는 것인데요. 이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호텔에서 산만큼 쌓여있는 수백 장의 침대 시트가 폐린넨으로 분류되어 버려지는 모습에 충격과 영감을 동시에 받고 제주도에서 스타트업이 한 곳 설립되었습니다. 김민희 대표는 폐린넨을 재활용해보고자 무작정 호텔 측에 폐린넨 제공을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호텔 측은 그녀의 취지에 공감하여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리하던 중 반려동물이 이 린넨에서 자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쿠션을 만들어보자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2020년 업사이클링 펫테크 브랜드 레미투미를 운영하는 레미디가 설립되었습니다. 레미디는 자사 홈페이지몰 레미투미를 통해서 호텔에서 버려지는 타월을 활용하여 만든 노즈워크 장난감, 토퍼 매트리스를 만들 때 버려지는 짜투리 메모리 폼으로 만든 방석, 짜투리 천으로 만든 손수건 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미투미는 호텔 침구의 장점을 그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고급 면 소재를 활용해 진드기와 먼지 침투를 방어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과 위생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드럽고 시원한 재질로 반려동물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으며 털 제거가 쉽고 방수 재질인 듀스포를 속지로 사용하여 관리도 편하다고 하네요. 레미투미의 생산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호텔에서 아깝게 버려지는 침구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세탁 전문 업체에서 세탁을 한 뒤 작업실에서 재단을 하면 서울 공장으로 보내져 완성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호텔 입장에서도 원래대로라면 정기적으로 비용을 내고 많은 침구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레미투미의 등장을 반겼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레미투미는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메종글레드나 롯데시티, 라마다 호텔 등에서 안정적으로 재료를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마쿠아케에서 2000% 가까운 크라우드 펀딩 실적을 2번이나 기록하기도 한 레미디의 가능성을 보고 CNT테크는 최근 시드 투자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